여러분이 매일매일 접하지만 나도 모르게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잘 피해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것들 중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4가지 이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분들, 피부가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술입니다. 술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피부 노화와 피부 건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30대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절반은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하고 절반은 물을 마시게 한 뒤 피부 상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술을 마신 그룹은 물을 마신 그룹에 비해 30분 뒤 평균 체온이 떨어지고 또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부를 통한 수분 소실량이 증가하고 피부 pH가 증가하여 알칼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홍조가 생기지만 동시에 몸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게 되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피부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게 되죠. 자, 이러한 피부의 탈수 상태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잔주름을 만들며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피부는 약산성 상태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pH가 증가하면서 알칼리화되므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 상태가 저하되면서 트러블이나 염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에 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술을 마신 다음날 피부가 더 뽀얗고 촉촉하게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섭취한 알코올은 몸속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되는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국인의 30%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또한 이것은 소량의 술을 마셨을 때의 이야기지 만약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과음을 한다면 당연히 피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적정 음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 기준으로 주당 적정 음주량은 8잔 이하, 1회 최대 음주량은 3잔 이하이며 이때 한 잔은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막걸리 한 사발, 20도 소주 4분의 1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술을 마셔야 한다면 이 한국인 적정 음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급적 소량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는 피하도록 하면서 물을 충분히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담배입니다. 자, 앞서 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배가 나올 차례겠죠. 흡연은 우리 피부에 수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또한 니코틴 자체가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죠. 이 담배 연기 안에 섞여있는 여러 가지 미세 입자와 유해 물질들은 피부에 흡착되어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흡연은 이 피부에 있는 비타민 A를 고갈시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피부 노화와 주름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피부가 얇아서 이 흡연에 의한 주름이 3배 이상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흡연자의 주름은 비흡연자의 주름과는 달리 이 고랑의 폭이 좁고 길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40대 흡연자의 주름이 마치 60대 비흡연자의 주름과 비슷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흡연으로 인한 혈액순환 감소는 이 피부에 생긴 상처 또한 잘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이 당뇨 등으로 인해 만성궤양이 발생하였을 때 훨씬 더 치유되기 어렵고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괴사 가능성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흡연을 오래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얼굴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를 스모커스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주로 눈가와 입술 주변의 주름이 뚜렷해지고 입술이 얇아지면서 다크서클이 증가하게 되죠. 평소 자주 쓰는 근육에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흡연 시 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입술을 오므리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입술 주변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흡연을 하는데도 피부 좋은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담배를 피는데도 피부 좋은 친구들 많은데요?
이렇게 반론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 모든 흡연자가 이 모든 비흡연자에 비해서 피부가 더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피부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흡연이 장기적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한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 이 급격히 피부 노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하죠.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에서 피하기는 어려운 요소이지만 공교롭게도 스트레스 또한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과다 분비가 되면 피부의 피지선을 자극하면서 피지 생성을 촉진하여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피부의 면역 시스템이 저하되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대항할 능력이 감소하면서 각종 피부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죠. 스트레스에 의해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인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색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를 구분하여 해석을 하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발생하는 스트레스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는 피부에도 보통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끈거리거나 가렵거나 붉어지는 등의 미약한 증상을 유발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피부 증상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해 염증이 심해집니다. 평소 습진,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증상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심지어 동물 모델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피부암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생활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수면 불균형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너무 늦게 자는 수면 습관 등이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가장 연관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 키 크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뼈와 근육을 증가시키는 등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죠. 물론 피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 두께와 콜라겐이 감소하는데요. 반대로 성장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여했을 때 피부 두께가 증가하면서 탄력과 주름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와 20대 초반에 가장 많은 농도로 존재하다가 이후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충분한 양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비교할 때 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진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밤늦게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므로 잠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술, 담배, 스트레스, 수면 불균형. 자, 모두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 노화 예방은 거창한 피부과 시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